자, 트럼프. 네. 왜 제가 트럼프 취임 때 하려고 그러다가 김창수 박사한테도 묻고 그랬는데 안 한 이유가 이렇게 이런 시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려스럽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면 공화당이라고 하는 기존 정당의 틀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못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예측이 일각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서 한번 상황을 좀 보자. 아무것도 없이 근거도 없이 예측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기다리는데 더 기다렸더니 안 될 것 같아. 막 지금 질풍노도의 시대가 왔어. 저는 다른 사람이 이미 쓴 줄 알았습니다. 저를 안 부르시길래. 좀 삐져 있었습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트럼프. 네. 전국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트럼프 이후. 오해는 풀렸네요. 김 교수님 말고는 부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진행하는. 아니, 며칠이나 됐죠? 취임한 지가. 지나서 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미국의 제도가 건드리지 못한 사람인데 왜 다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제도가 이 사람을 통제할 거라고 얘기한 자체가 잘못됐죠. 저는 그때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결국 그 사람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이 지금 됐거든요. 근데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위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위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 대통령이 되기도 했지만 적어도 1, 2년간은 자기 아젠다를 확실히 세울 사람이라고 본 거죠. 그게 지금 이제 현실화되는데, 물론 지금 하는 짓 보면 좀 약간 망나니 같긴 해요. 생각보다 훨씬 더 심하죠. 심해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트럼프에 대해서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뭐 강연 가서 사람들 만나고 그러는데 그 방송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김준현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미국의 제도에 도움받지 않고 지 능력으로 됐기 때문에, 지 능력으로 될 사람이기 때문에 되더라도 안 바꿀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김준현 교수처럼 해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고 탁월한 예측을 하진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거는 선거 전략이다. 그러니까 설마 대통령 돼도 저렇게 하겠느냐. 더 심해졌어요. 네. 대통령이 되면은 바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른바 그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친놈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럼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징역과 순교 더 통해. 그래, 봉도사님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과 거리가 멀죠. 그래요? 그래요? 곧 복권될 사람한테 말씀하시네. 방송 전에 지금 계속 봉도사님하고 트럼프의 지금 공통점을 지금 예.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틀린 점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 미치광이 나는 정상인. 제 머릿속에 한 10가지 이상 있어요. 공통점과 차이점. 좀 이따 슬슬 풀어놓을게요. 근데. 음주운전 시효치네. 너무 비겁해. 아니, 두 분의 트럼프하고 예. 봉도사님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두 분 다 음주운전하지 않았다. 이 공통점이에요. 그럼 남이 음주운전한 거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근데 미치광이 전략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먹어가지고 저놈 건드리지 말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선거 전략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일일 일건주의잖아요. 하루에 한 건씩 터뜨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한 건 하면서 지지율이 무너졌고 도망간 반기운이 있는가 하면 이분은 난 근데 배짱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트럼프요? 네. 트럼프는 제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요. 깡당으로 세계 최강 같아. 네, 왜냐면 일단 트럼프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는 투사다. 네. 그래서 자기는 쓰러지면 쓰러질수록 다시 일어나는 투사다. 그렇게 그리고 자기는 그걸 즐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점에서 일일 일건주의라는 측면에서 반기문과 트럼프의 공통점이 있지만은 결정의 차이는 반기문은 투사가 아니고 맷집이 없는 거고 그 차이가 있죠. 근데 아무튼 간에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한 줄 알았는데 마무리하자면은 김준현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저한테 슬쩍 하시는 말씀이 미치광이 전략인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 미치광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 너무 예측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A man of distraction이라 그러거든요. 예. 사람이 왜 약간 정신없이 막 집어던지는 사람이 있죠. 분산시켜서 저 사람의 혼을 완전히 빼놓는 전략. 예. 이게 이 사람의 전략 중에 하나가 또 distraction이라 그래요. 내가 교수님한테 그거 배우고 외부자들 나가서 저걸 써먹었거든요. 편집됐어. 그런 고귀한 혹시 발음이 나빴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Man of Distraction. 예, 딱 했더니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자막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분산을 시키면서 상대방의 혼을 빼놓고 이게 이른바 이제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에선 구미호 전략이거든요. 맞네요. 그럼요. 꼬랑지 9개 달린 그 여우가 계속 이게 사람 위에서 뛰어넘는 거예요. 그럼 정신없었고 이쪽 보고 저쪽 보다 픽 쓰러지는 거거든. 그게 그 Man of Distraction이 그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게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간단하게 디스트랙션은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궤도 아니에요. 그렇죠. 디스는 거기서 벗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satisfied 하게 되면 만족스럽다. dissatisfied 하게 되면
부정적인 의미 아니에요. 네. 트랙을 벗어난 거니까 정신없이 구는 거지. 오늘 미국 정치 이야기한 줄 알았는데 미국 언어를 지금 영어를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 그래서 그것과 연결돼서 자기가 아웃사이더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아까 말씀하신 투사처럼 예. 뭔가 다 깨부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 숨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열광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갖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트럼프의 그 이번에 그 사람들 비주류에 대한 매력이 매력이 있거든. 있죠. 예? 왜냐면 나쁜 남자 신드롬이에요, 그게. 개인이 나쁜 척하면 끌리고. 근데 그게 이제 트럼프 연설문에도 취임사에도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사 보면 정말 섬뜩섬뜩했는데요. 그 미국 내부의 그 워싱턴의 모든 주류 세력을 전부 다 배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를 배제시키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는 외부에서 미국의 일자를 뺏어가는 세력들을 또 전부 적대화시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의 일종의 그 울분을 자아낸다거나 또는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이제 그 취임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트럼프의 연설문이라든가 자료집을 뒤져보니까 그거는 그냥 취임사에서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있어요.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3부 그러잖아. 권력을 할 때 3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러잖아요. 이거 3부를 다 싫어해요. 그래서 입법부, 국회의원을 다 싫어하고요. 여야 막론해서 민주공화 막론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다 싫다 그래요. 그 다음에 관료가 또 썩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법률가, 그러니까 법원이라든가 검사라든가 변호사들 이게 다 썩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제4부라고 이야기하는 게 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또 언론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언론도 썩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제5부 이런 거를 이제 요즘 들어서 시민사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는 시민사회가 조금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그래서 일종의 이익 집단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민사회와 그렇죠. 같은 것들도 예, 이익 집단. 또는 로비스트들. 그게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예. 로비스트들 이익 집단 발달인데 이거를 이제 시민사회 NGO라 치자면은 제5부 정도 되는데 이것도 또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권력의 핵심적인 것들과 시민사회 핵심적인 것들을 다 부정하고 자기만 옳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만 더 보태자면 이 관료들 중에 특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반기문이에요. 외교관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 외교관들을 싫어하죠. 왜 싫어하냐면 외교관은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일을 너무 안 하는 싫어한다. 사람들. 네. 그렇죠. 예. 실제로 근데 대통령들이 이걸 많이 싫어해요. 그냥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던 말인데요. 또 영어가 나오는데 on the one hand 이렇고 그렇지만 on the other hand 그러니까 나중에 짜증이 나가지고 왼팔잡이 불러 두 팔 있는 사람 싫다고 얘기한 적도 있고 그만큼 이 사람이 직선적이고 승부를 내고 싶은데 자꾸 이 소리 플랜 A, 플랜 B 얘기하는 아마 반기문이 대통령이 됐다면 아마 트럼프와 한국은 동맹이 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대목에서 이제 제가 또 아까 공통점과 차이점 10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일단 공통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트럼프와 봉도사님의 공통점. 그러니까 트럼프도 우리 김준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관들 싫어하는데 트럼프의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왜 외교관들을 싫어하냐면은 어느 누구에게나 말하더라도 다 좋게 들리는 그런 소리만 하는 사람들은 싫다. 예, 외교적 표현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입 바른 소리 하는 것은 전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싫어한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경우에는 외교적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트럼프는 이걸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질러대는 거죠. 이 점은 또 봉도사님과 트럼프의 또 차이점이죠. 그럼요. 아니 나는 그 방송 그 TBS에서 진행하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영혼 없는 얘기하는 패널들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이 패널들을 잘 보고 있으면요. 네. 그러면은 탄핵이 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근거로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러나 만의 하나 경우 진짜 트럼프와 비슷한데. 그러면서 촛불이 태극기 촛불에 반발하는 태극기 집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그게 진짜 10만 명이 넘어가면 탄핵 분위기를 보고 탄핵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또 물어봐요, 제가. 탄핵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탄핵 되죠? 탄핵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촛불 반대의 태극기, 그 다음에, 이 새누리당, 그 다음에 바른정당의 성향을 또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럼 그때는 안 돼요. 그럴 때는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편을 우리 안 불러요. 분명한 자기 입장을 근거를 갖고 얘기하라. 근데 그거는 난 트럼프는
아니 나중에 특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트럼프를 상대할 수 오늘 있는. 트럼프가 무슨 일에 따끈따끈한데 오늘 그 호주 총리하고 전화하다가 예. 기분이 나빠져서 25분 만에 그냥 끊어버렸대요. 이 외교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끄는 거는 그 라디오하고 인터뷰하다 끄는 이해찬 총리도 있고요. 저도 라디오에 인터뷰하다가 이주호 옛날 교육부 장관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붙여놨는데 자꾸 거기한테 유리한 질문을 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좀 이따 나한테 좀 유리한 질문을 물어보겠대요. 그래서 쓸데없는 됐어요. 필요 없고 나 안 해. 그러고 딱 끊었거든. 이렇다니까. 트럼프와 봉도 사이에 공통점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인터뷰하다 끊는다. 이해찬 총리까지. 근데 야 호주 총리하고 하다 끊었어요? 왜 끊었대? 그건 얘기를 안 하는데 호주 총리는 오히려 끝나고 나서 뭐 별일 아니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는 뭐냐 하면 오늘 자기가 그것도 광을 팔았구나. 아니 세 사람인가 네 사람 정상하고 했는데 월스트 콜이다. 최악의 전화였다고 아주 욕을 해버렸어요. 호주 총리를 지가 끊고. 지가 끊고. 근데 야. 근데 그것도 또 따지고 보면 웃기는 게요. 지난 2월 2일에 예. 그 틸러슨 네. 미국의 국무장관의 국회 인준청문회에서 인준이 된 거예요. 통과가 됐어요. 국무장관. 네, 국무장관이 그게 됐죠. 우리나라 따지면 외무장관. 외무장관이죠. 예. 근데 트럼프의 그러니까 외교 참모들이 트럼프가 지금 계속 다른 나라 정상들하고 뭐 전화 통화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무런 어떤 외교적인 지금 정책이 없이 그냥 예, 뭣도 모르고 하는 거 아니야? 정책도 없고 그다음에 국무장관도 아직 인준청문회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아직 아무런 그 자신의 외교 시스템 같은 것들이 안 짜여지는 상태예요. 근데 막 혼자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모든 문제 전문가라고 하는 본인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다 성공한 삶이었잖아요. 네. 물론 중간중간 실패했지만 큰 틀은 메인스트림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내 방식으로 하면 다 통과된다. 네.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을까? 자존심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굉장히 큰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땅도 좋고. 예, 자기의 촉과 자기의 이 본능 키신저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저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는 아주 이 본능의 사람이다. 예. 그래서 A sense of a man of 인스팅트라고 instinct.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아마 그것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네. 그거 지금 딱 맞잖아요. 야, 트럼프 자신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자신을 이제 어떤 주입시키는데요. 나는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계속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뭐 토지 거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세계적인 부자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종의 그걸 뭐라 그러나요? 자기 그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것들을 예. 계속 하는데 그게 자기 순회. 네, 그런 걸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알려지기에는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다. 뭐, 모든 책들이 다 많이 팔리면 성경 다음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 적극적 사고방식. 무슨, 어떤 빈센트 무슨 목사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쓴 그 목사. 그 적극적 사고방식의 뭐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 자신을 긍정적 가져라. 마인드를 가져라. 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목사가 다니는 교회에 다녔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목사를 굉장히 존경을 한다 그래요.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체면을 계속 걸어요.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고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고를 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각국 정상들하고 어떤 자기 참모들의 조언이 없는 상태에서 각국 정상들하고 전화통화를 막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운명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막 하는 거예요, 혼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 김창수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도 외교 각국 정상들 만나서 그 대담을 할 때 네. 통역이 있지만 저분들이 어떻게 얘기할까 이런 게 무척 궁금했었는데 김창수 박사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준비된 준비된 표현 아니고 스스로 현장에서 주제를 이해하고 대화를 이끌어갈 몇 안 되는 지도자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이다. 네,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심지어는 시진핑조차도 준비된 얘기 이외에는 안 한다.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예,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상들의 대화는 무척 소중하고 신중해야 되는데 역시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거를 잘 이해해서 주제를 끌고 가는 노무현 대통령의 학습 능력이나 이런 거는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끌고 갈 정도의 정상을 만났는데, 그럼 우리 그때 그러면서 이제 또 낄낄 웃었단 말이에요. 최순실 게이트 이전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대화가 될까 이게? 그러냐 우리끼리 웃고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사안이 뭔지도 모르고 뭔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지 전문용어로 꼴리는 대로 질러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야, 이게 좀 위험한 인물이네 진짜. 근데 그게 이제 트럼프의 전략인 거죠. 그게 또 뭔 내 대화는 되나?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이 정상끼리 만나면 조율이 좀 됩니다. 예. 안 하고 갑자기 해서 서로 당황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밑에 사람들이 이미 몇 가지 조율해주고, 예. 조율해주고 그렇죠. 이미 서로가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예. 이 사람은 이제 안 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만날 사람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방어적 태도가 하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예. 이 사람 진심이 어디 있지? 이게 지금 정말 나한테 들이대는 건가? 아니면 다른 전술이 플랜 B가 있는 거?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한테 불리한 무슨 얘기가 대통령 프레지던트 트럼프 아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농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양반이 웃자고 한 일을 뭐 죽자고 알겠더러?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트럼프가 되고 나서 세계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갔다 이러는데 예. 트럼프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트럼프한테 물어봤답니다. 너는 왜 예측 불가능하냐? 그랬더니 트럼프 그건 내 작전이다. 아하. 나를 예측 가능하게 한다면은 사람들이 내가 뭘 할지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다음 수를 두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부동산 거래를 했잖아요. 사실은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큰 건물을 지을 때 작은 건물들을 하나하나씩 산다. 근데 내가 큰 건물을 짓는다는 정보를 사전에 사람들한테 전혀 말하지 않는다. 왜냐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 말해요, 트럼프가. 예. 만약에 내가 그 사실을 사람들한테 말한다면 사람들이 나한테 비싸게 팔 거다. 난 그런 거 전혀 말 안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몰라야 된다. 나를 예측 불가능한 사람을 알아야지 내가 보다 더 큰 걸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트럼프의 중요한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에서 우리가 맨날 그 박근혜 대통령 비판할 때도 네. 예측 가능한 스텝을 밟아라. 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스텝에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예측이 가능하면 대응을 하고 그걸 토론하고 하면서 가는데 국가 지도자, 개인 사업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네네. 왜냐하면 망하면 지 혼자 망하는 거니까. 네. 근데 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특히 미국은 버튼 하나 누르면 수백만 발의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언제든지 어디서든 전쟁이 가능한 나라. 이 지도자가 예측 불가능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봉도사랑 트럼프를 자꾸 비교하다가 지금 트럼프를 너무 좋은 쪽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일단 신이 내린 촉, 신촉. 그렇죠. 그 촉이 예. 사실상 그 촉이 사람을 완전히 망칠 수 있거든요. 이게 신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한 번 만날 때는 통하지만 두 번째 만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부터 다시 쌓아야 되는 건데 이 정상들도 만나도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친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요. 맨날 이렇게 공포스럽고 만나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 전화 끊듯이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을 지금은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 신뢰를 보낼 수가 없거든요. 없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희생자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아웃사이더인데 언론의 희생자고 자기를 항상 피해자로 보고 선거 운동 때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기득권에 피해본 희생자라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가 돈이 제일 많은데 마치 중산층 백인, 그렇죠. 서민 백인을 위해서 자기도 희생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코스프레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지면 위험하다니까요. 자기 촉을 과신하는 데다가 거기에다 또 사실상 자기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데다가 피해자니까 적을 만들게 되고 그 적에 대해서 사실상 무분별한 사고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결혼한다고 남자를 데리고 와요. 근데 딸이 너무 좋아해. 그 부모 입장에서 봤는데 딸한테는 나쁜 남자 신드롬이 있잖아요. 나쁜 남자하고는 뭐 하고 그러고 벼랑간에 깜짝 쇼를 하는 걸 데이트할 땐 좋아하잖아요. 느닷없이 야 오늘 집에 가자 그러더니 딱 차를 돌려갖고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느닷없이 무슨 집에 가자 그러더니 딱 클럽을 간다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자기는 마음속으로 다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깜짝 쇼를 하는데 부모들이 보기에는 저건 플랜도 없고 계획도 없고 네가 데이트할 땐 좋을지 모르지만 저런 사람 믿고 결혼했다가는 너 집안 거덜난다. 뭘 보고 저렇게 신뢰가 없는 사람을 뭘 보고 저 사람하고 살겠다는 거냐? 당장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도 한 집안의 사이를 얻는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 지도자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고 신뢰가 없어?
게다가 그러니까요. 극장으로 차를 돌려놓고 돈은 네가 내라 그런다니까. 지금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죠. 왜냐면 나는 한국한테 분담금 내라.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시간을 내고 있는 희생자이므로. 그러니까요. 그럼 너네 집 여자들, 너네 집 돈도 많잖아. 근데 왜 이걸 같이 내지?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지 집이 돈이 더 많으면서. 트럼프가 아까 제가 이제 예측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 자기 이제 부동산 하면서 했던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기 협상 전략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문제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문제냐면은 트럼프의 치명적인 문제는 비즈니스하고 국가 경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근데 트럼프는 미국이라는 국가를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세계에 미친 어떤 영향이 가장 큰 나라인데 이 나라를 자기가 건물 사고 땅 사고 골프장 만들고 할 때 경영했던 그 마인드와 그 방식으로 지금 미국이라는 국가를 경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지금 보여준 양태로 보면 무척 심각한 건데요. 네, 나는 네.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사석에서 저 양반이 국가를 딱 들여다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일이 많아. 옛날처럼 막 놀러 다니지도 못해. 그다음 옛날처럼 여성 그 편력도 부리지 못해. 네. 아우 나 빨리 이거 싫은 막상 돌아보니까 싫어 한번 해봤는데 그냥 엉겹결 돼서 탄핵 당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아직 이제 그건 아닌 거죠.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프렌들리 대통령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명박리. 예, 그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게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 아니에요? 예. 아니 이제 그 더 친해질 거예요 저. 왜냐면 무상급식 동창생 될 거예요. 예, 제가 선배예요. 그러시구나. 예,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 근데 이제 후배님, 당신도 무상급식 받으세요. 그 이명박이 하면서 남겼던 것 중에 하나가 4대강 사업이잖아요. 예. 그 4대강 사업으로 국토를 난도질 해놓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챙긴 돈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아니 지금- 그 점에 있어서는 예. MB가 트럼프하고 무척 똑같아요. 그렇죠. 왜 그 그러냐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왜 거예요. 그러냐면 지금. 예. 4대강의 지금 녹조 문제 때문에 문제 네. 제기하니까 저게 효과 보려면 200년쯤 걸려요. 전혀 불가능한. 그리고 전혀 지금으로서는 입증이 안 되는 얘기들을 던지거든요. 그렇죠. 트럼프도 그런 경향이 있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이제 탄핵되려고 예. 이게 대통령 해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탄핵되려고 지금 일건을 하는 게 아니고요. 트럼프가 했던 공약들을 잘 살펴보면은 MB스러운 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은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인프라를 살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의 모든 인프라가 붕괴됐다. 다리며 도로며 뭐 모든 게 다 붕괴됐다 그래요. 그래서 인프라를 살리는데 뭐 얼마? 1조 달러? 10조 달러인가요? 1조 달러? 1조 달러. 1조 달러를 투자해야 된다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럼 1000조예요. 1200조. 그렇죠. 1200조 우리나라 네. 3년 그 GDP예요. 그러면 그거 누가 거기서 MB와 그 주변 사람들이 4대강 해가지고 우리가 해쳐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트럼프가 동지상고. 그러면은 또 그 미국이 인프라를 건설하겠다 해가지고 1조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누가 해쳐 먹겠어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취임하자마자 했던 것처럼 오바마 케어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이제 봉도사님이 이 전국구에서 많이 말씀하신 건데 트럼프가 오바마 케어 폐지하면서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민간 의료 보험 제도를 확대시키자는 거예요. 그거죠. 트럼프가. 의료 민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예요. 예. 그럼 그거 해가지고 이미 의료 민영화 돼 있는 것을 오바마가 제일 잘 되어 있는 대한민국처럼 의료보험 네. 제도로 돌리려고 했는데 네. 그거 갖고 8년 싸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돈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돈이 보인다. 이제 국내 정치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 이제 국제 정치에 옮겨보면 어떤 모습을 예. 보일까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 사람은 지금까지 이 비즈니스맨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이 뉴욕 그 아주 치열한 부동산 시장에서 네. 두 사람 다 이기는 것도 없고 두 사람 다 지는 것도 없다 해서 한 사람은 승자가 있으면 한 사람은 예. 반드시 패자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국제 정치에 갖다 대면 이게 그야말로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국가는 적으로 보게 되고 내가 이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협력이란 국제 협력이라는 걸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뭐 메티스 네.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한국을 참 중요하게 생각한다. 동맹을 이거 다 구라거든요. 예. 그 필요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뒤통수를 치는 거거든요. 바로 그 전화하고 나서 황교안하고 전화하고 나서 한국산 화학 제품에 덤핑 관세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A Man of Distraction이죠. 막 던져놓고 좋은 말 하는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익관계로
자기 이해 중심으로. 각자 도생, 약소국은 밟아야 된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트럼프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외 관계에서도 우리가 방금 이제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자면요. 트럼프가 대외 관계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무 낙관적으로 볼 상황이 아니네. 아유, 그럼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그럼 뭐 국내 정치도 적용될 수도 있고 대외 정치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루즈벨트의 유명한 말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떻게 말하면 부드럽게 말해라. 그러나 뒤에다는 큰 채찍을 감춰둬라. 이렇게 이제 루즈벨트가 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항상 뭐라고 하냐면 왜 부드럽게 말하냐. 큰 소리 쳐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칼도 가지고 있어라. 예, 그리고 그리고 큰 채찍도 가지고 있어라. 그건 또 나하고 좀 비슷한데. 공동점들이요, 공동점.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대외 정책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트럼프가 큰 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큰 채찍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 군사력이라는 것은 이게 너무 세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감히 쓸 수 없을 정도의 큰 군사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강대강 거예요. 구도로 또 가네 그럼. 예, 국제정세. 그렇게 하고 군사력을 하나 그렇게 너무 센 군사력, 감히 쓸 수 없을 정도 센 군사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 약자들이 말 잘 들으면은 떡을 하나 주고 약자들이 말 안 들으면은 무조건 채찍을 갈리라. 이게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대외 정책도 중요하지만 네. 대외 광고도 중요합니다. 자, 트럼프를 보면요.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싸우면서 난 싸움이 들어오면 재밌어 한다. 이건 또 다 저하고 비슷해요. 저는 검찰에서 조사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힘이 막 나. 기소할 거라 그러면 더 힘이 나. 이제 한번 붙네 그러고. 승부사 기질이 예. 있으시구나. 근데 영국에서 추방된 개가 있어요. 영국에서 추방된 개가 뭐냐면 오래전에 핏벌이라고 하는 개가 있어요. 핏벌 테리어. 예. 이건 뭐냐면 도사견. 투견이죠. 아니 투견이. 그 핏벌 도사견하고 종인데 예. 작아요. 예. 우리나라 진돗개 정도보다 조금 크고 몸의 유연성이 무척 뛰어나고 그래서 이걸 추방을 했어요. 왜 추방을 했냐면 사람은 어느 사람도 물질 않아요. 어느 사람들 다 좋아해. 그런데 누구를 보면 미치냐 하면 다른 개를 보면 미쳐요. 그 모든 개를 물어야 돼. 이 피플 테리어는. 그리고 그래서 투견을 할 때는 피플 테리어를 씁니다. 서로 귀가 찢어지고 목에 피가 나고 살이 뜯어지고 그런데도 꼬랑지를 쳐요. 싸우는 게 너무 좋아서. 무서워. 그래서 이 피플 테리어가 미국 군대 중에 그 깃발에 이 피플 테리어 상징이 있어요. 미 해병대. 전투력이 가장 뛰어나. 근데 아까 트럼프 얘기 들으니까 피플 테리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양반의 싸움을 걸고 싸움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자꾸 공통점 말씀하시니까 제가 트럼프하고 우리 봉도사님하고 차이점 말씀드리면은요. 네. 트럼프는 비즈니스 감각이 뛰어나다. 봉도사님도 비즈니스 감각이 뛰어나다. 이게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트럼프는 대박을 터뜨려서 돈 열나 많이 벌었다. 예. 봉도사님 지금 보니까 별거 아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박 터트리고 있는데. 트럼프하고 비교해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거기는 사기성이 있잖아요. 난 사기성이 없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국회의원도 아닌데 대통령 돼버렸다. 봉도사님 국회의원 한번 해놓고도 대통령도 못하고 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린 왜 그래 근데. 그러게. 우리 엄마 나오니까 이게 입이 좀 털리나 봐. 핏불 같은데. 아니, 이 방송을 들은 수많은 청취자분께서 속 시원하실 겁니다. 근데 저건 어떻게 됐어요? 음주운전. 그런데 음주운전은 뭐 이런 건가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정말 이게 한반도 문제는 무척 심각해진 상황 아니에요. 네네. 이걸 지금 트럼프를 보고 일본, 중국 이 두 나라 한국, 북한 네 나라 관계 다 러시아까지. 얘기를 해요. 러시아까지 네, 얘기를 네. 해야 되잖아요. 네. 시간 얼마 없는데 잠깐 다 얘기를 해야 돼. 네. 일본이 먼저 제일 당혹하지 않나요? 제일 당혹해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그 전화 끊은 호주 말고. 뭐 일본이죠. 한국이죠. 그래요? 그렇죠. 일본도 당혹해. 일본이 제일 당혹스럽죠. 일본은 전통적인 미일 동맹인데. 왜냐하면 오바마 8년이 너무 좋았거든. 그 최고의 8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거기서 아베는 사상 최고의 정치적 영향을 그렇죠. 누렸고. 그리고 그래서 이 세컨 닉슨 쇼크다. 그때 일본 몰래 중국하고 손잡았을 때하고 72년도인가 그때 손잡았을 그래서 이거를 때. 세컨드 닉슨 쇼크라고 부르는 거죠. 아베가 가장 아마 우리가 지난번에 저한테 원포인트 그 레슨 할 때도 네네. 우리 그 김창수 박사가 얘기했군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역 닉슨 전략이다. 예. 그래 그때는 중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러시아를
그 소련을 견제했는데 네네. 지금 소련인가요, 러시아인가요, 지금? 러시아요. 러시아요. 네. 근데 소련을 견제했는데 지금은 러시아와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하는 역 닉슨 전략이다. 네. 이렇게 근데- 예.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직은 오바 같아요. 근데 원래 그 얘기 한 사람이 키신저예요. 키신저가 40년 전에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나중에는 그런 시대가 온다. 오히려 러시아를 불러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견제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애청력이. 사람이 진짜 외교가에서는 천재. 그렇죠. 반기문 거기 한 640만 불의 일. 이 외교관이고 그 전략가의 차이죠. 이 사람은 전략가인 거죠, 완전히. 우리가 정말 전략가가 필요한 거고요. 예.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보기엔 좀 아직까지 초기인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러시아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해 보이고 중국의 코를 납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건데 이걸 예. 뭔가 그랜드 전략을 가지고 지금 역 닉슨 전략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이야기만 이제 하여튼 다 이야기해야 되지만은 먼저 일본 이야기만 하면 일본이 왜 당혹스러우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 이른바 2차 대전 종전 70주년 때 일본은 패전 70주년이어가지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때문에 일본을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정책 때문에 일본은 패전의 멍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정상 국가로 예. 가는데 아베의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결국은 그거는 이제 오바마의 전략이 아베하고 이해관계가 맞아져가지고 아베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 아베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힘센 나라 딱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은 성공한다. 일본 국가 재건한다. 전쟁을 이겼던 이전 상태로 간다. 이런 이제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배신 때려버린 그리고 거예요. 오바마하고는 잘 되고 있었고. 예.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되자마자 사실은 이 아베가 제일 당황스러웠던 거는 아베도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 9월달에 아베가 유엔 총회 갔을 때 그랬을 때 힐러리 클린턴만 만났어요. 그리고 트럼프 안 보고 왔나? 예, 트럼프 안 만났어요. 또 듣기 장렬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아베는 이제 당황해가지고 당선되자마자 바로 당선되자마자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의 사위 지금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정윤회 정도 되는 트럼프 아마 될 겁니다. 그렇게 그 쿠슈너라고 이제 이방카라는 트럼프의 딸의 이제 남편, 그러니까 쿠슈너를 통해 가지고 아베가 이제 그쪽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트럼프를 만났어요. 근데 트럼프를 만나고 그러니까 이른바 트럼프가 맨날 자랑하는 뉴욕의 5번가에 있는 그 트럼프 타워에서 만났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그 이후에 계속 일본의 자동차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는다 그렇게 말하고요. 며칠 전에는 또 어떻게까지 말했냐면은 중국과 함께 일본이 환율 조작 국가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아하. 일본은 엄청나게 큰 타격이에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일본이 제일 이게 닉슨 쇼크 맞네 진짜. 그렇죠. 일본으로서는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8년간 들인 공이 어디다 예. 그래서 이제 아베가 트럼프를 잘 몰라요. 아베도 지금 이 방송 일본어로 바꿔가지고 아베가 좀 듣게 해줘야 되는데요. 아베가 트럼프를 왜 모르냐면은 그러니까 아베는 아베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잠깐 사입 끼면 이걸 일본어로 그 번역을 해서 네. 아베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영원히 입국 금지시켜버릴 거예요. 근데 아베가 이제 트럼프가 항상 그 일자리 창출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게 한국이 또 이야기하고 일본을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뭐 수조 300 얼마를 투자해가지고 300 몇 조를 투자해가지고 미국 내에서의 7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아베가 그렇게 꼬리 바짝 엎드려가지고 꼬리 내리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알리바바도 그랬잖아요. 예, 알리바바도 그렇고 예. 알리바바는 이제 걔네 비즈니스 하는 애니까 그런 거고요. 음. 근데 그게 아베가 그렇게 하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자기 패를 다 까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니 우리도 옛날 학교 다닐 때 싸우면 그렇죠, 바로 그거죠. 싸우면 응. 예를 들었고 딱 둘이 팽팽하게 기싸움 하다가 네. 한쪽 꼬랑지 내리면 아니 꼬랑지 내렸으니까 그만 싸우지 이럴 것 같죠? 음. 꼬랑지 내리면 완전히 그냥 오징어 포 될 때까지 계속 밟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 호구 잡혔다는 거고 한 번 그렇죠. 내리면 계속 잡는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는 특히 그게 파이터 그렇죠. 근성이 있는 사람이 이제 그렇죠. 아베는 예. 트럼프 집권 내내 이거는 그러니까 홍어 조제요. 제 유도 신문에 네. 완전히 또 우리 봉도사님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봉도사님의 그런 기질하고 트럼프 기질하고 똑같다는 거죠. 난 안 그래요. 안 그러세요? 그런 걸 옆에서 봤다. 또 친구 얘기예요? 친구 아니에요. 근데 내 친구는 트럼프가 그렇게 정씨야. 말해요. 정씨. 트럼프가 이렇게 말해요. 협상을 할 때 협상의 패를 미리 보여주는 것은 바보다 이렇게 그럼요. 말해요. 근데 아베는 지금 패를 보여줘 버린 거잖아요. 트럼프가 세게 나오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리고. 아베는
꼬랑지 내리고 300 몇 조 투자해가지고 미국 내 일자리 70만 개 하겠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계속 봉이 되는 거죠 그럼요. 이제. 3천조 투자라 네. 그러지. 그리고 봉이 되네요. 봉도사가 되는 거네요. 근데 오늘 영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영어에 그 말이 있어요. 킬러 인스팅트라 그래요. 이 킬러의 본능인 거죠. 본능이고. 상대방이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더 밟아버리는 그럼요. 것을. 그게 핏벌의 근성이라니까요. 다 완전히 통하네요, 죽을 때까지 죽고 나면 다시 확인하면서 꼬랑지를 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음. 이제 그 킬러의 본능이기도 한데 미리 패를 까지 말라라고 하는 건 진짜 이게 킬러의 본능 중에 본능이 정치권에서 무슨 얘기냐면 상대 코트에 공을 던져라 그래요. 공이 보통 넘어오거든요. 자, 예를 들었고 이번 우리 법안 협상 어떻게 할 겁니까? 그쪽 당 입장은 뭐예요? 이러고 물어봐요. 네. 그쪽 당 입장 우리는 뭐 당 입장 지금 정리 중인데 그쪽 당 입장은 뭐예요? 그러면 바로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쪽 당 입장 결정되는 대로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정하겠다. 그럼 아니 그쪽 당 입장 먼저 해줘야지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떤 이유든지 그쪽 당이 크면은 크다고 하는 이유로 작으면 작다 하는 이유로 계속 상대가 먼저 결정하도록 공을 상대 코트에 던져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트럼프가 계속 그 전략을 썼는데 그냥 아베는 자기 코트에서 공을 해결해버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벌써 뭐 한국어로 넘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베가 지금 실수하는 거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한국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언론이나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아베 저렇게 움직이는데 우린 뭐 하냐. 이 국정 공백이다.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히려 국내 상황을 변명 삼아서 그렇죠. 예. 우리 카드를 숨기고 미안하다. 우리는 아직 입장이 안 정해져 있다. 이 좀 몇 달 후에 정하겠다. 이렇게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그러잖아요. 방사천장 가가지고 우리 분담금 하겠다. 올려주겠다. 근데, 그다음에 김관진 가가지고 우리 사드 배치해주겠다. 이렇게 때우니까. 근데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그러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가장 적합한 게 거긴 결정 안 하고 꾸물럭꾸물럭 밀잖아요. 여기 터졌어.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꾸물럭 해서 문제라고 할 줄 알았더니 꾸물럭해서 미루는 게 좋다. 그럼요. 지금 밀어야 된다니까요. 문재인 대표한테 대학 때부터 그러잖아. 눈만 껌뻑껌뻑하지 말고 뭐라고 좀 말을 좀 해봐요. 근데 트럼프가 그러고 당신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눈만 껌뻑껌뻑 그러고 I can speak English. 그리고 그럼 너 뭐야 얘기해봐 그럼 눈만 껌뻑껌뻑 그러고 네. 계속 밀어야 돼. 그러니까 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또요 논리적인 이유가 그래서 있어요. 문재인 캠프 들어간 거예요?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이제 며칠 전에 1월 말에 미국의 지금 백악관의 그 안보 보좌관이 이제 한반도를 비롯하여 동아시아에 대한 정책 재검토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는데 아직 이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당담 차관보가 임명이 돼야 되는데 이 차관보가 한반도 문제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책임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임명돼가지고 이 사람 역시 국회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5월 달쯤 될 거예요. 그럼 미국도 한반도 정책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때까지는 무조건 당연하죠. 기다려야지. 그때는 우리는 이제 대선하고 나서 우리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막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 국내 사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이게 빨리 대선이 치러져서 원래 12월에 할 게 나한테 임기를 좀 뺏긴 것 같아서 국내가 지금 컨플릭이 심하니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죠. 그러려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냐 하면 황교안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예. 지금 사드를 조기에 배치해야 된다고 오히려 우리가 나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은 괜찮아요. 하라 그러는 거예요. 대선 딱 끝나면요 뭐라 하냐면 황교안하고 방위총장 장관 와갖고 지금 하겠다 그랬잖아. 너네 그 약속 안 지킬 거야.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지금 다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면회가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아까 김지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아베하고 똑같은 실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어떤 거냐면요. 아까 이제 방사청장에 가가지고 이거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들어야 돼. 예, 전국 방사청장에 가가지고 방위 분담금 올려주겠다 했던 거 바보 같은 짓이고요. 그 다음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그 마티스 국방부 장관 마티스 오기 전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국에 배치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면요. 일단은 우리가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필요하다는 우리의 패를
먼저 짠 까 거지. 보여준 거잖아요. 그 전략자산 뭐예요? 뭘로 이제 해달라는 전략 거야? 자산이라니 뭐냐면은 미국의 전략 폭격기, 예. 그다음에 다음에 있는 예, B29 B29하고 B29. 그다음에 B2 이런 전략 폭격기들하고 그다음에 잠수함 발사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SLBM.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배치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럼 돈 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바로 그거죠 그거잖아요. 바로. 아, 우리 그거죠. 기본 상식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뭐라고 하냐면은요. 아쉬운 놈이 손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쉽다는 것을 먼저 말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근데 한국이 지금 아쉽다는 말 하잖아요. 전략자산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가 계속 미국이 도와주는데 너희들 왜 돈 안 내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아쉽습니다. 이 자산 전략자산 배치해 주십시오. 군사무기 배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좋아 그래 돈 내 이런다니까요. 그럼요. 완전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 학원 할 때 다 우리 운동권 돈을 모아갖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가갖고 김 교수님 이번에 학원 하는데 돈 좀 한 2, 3천만 원, 한 1억 좀 투자하시겠어요?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안 하죠. 누가 그걸 해요? 아쉽거든요, 내가. 근데 술을 먹다가 야, 그 사람을 웃겨? 우리끼리 부원장하고 웃겨 그러면 부원장이 그렇지 진짜 웃겨 그러면 궁금하잖아. 뭐가 웃기지? 그러니까 야, 1억 갖고 와서 투자한대. 투자할 사람들이 지금 줄 서 있는데. 그럼 집에 가갖고 그 뭐 이자 조율로 수익이 꽤 나오지. 그럼 집에 가갖고 부인하고 얘기해서 살짝 전화하는 거야. 그때 내가 원장이니까 원장님 나 한 5천만 원 좀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럼 그럴 때도 그럼 투자하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해. 한두 달 기다려봐야 되는데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고 이래 이래거든요. 트럼프 맞네. 공통점 또 찾았네요. 갈수록 헤어나지를 못해. 그거를 왜 전략자산 배치하려고 해도 필요 없다. 우리 남북한 이제 그 정공교체되면 남북한 대화해갖고 그 핵무기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북한 가서 물어보고 올게. 근데 이거를 멍청한다는 한 측면도 있고 하나는 이제 막 가는 거잖아요. 네. 황교안이 지금 출마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결국 그렇죠. 이거 다시 안보 문제를 그렇죠. 갖고 보수 진영. 정부 예. 사드를 완전 상징처럼 그렇죠. 몰아서 지금 그럼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 국정화는요. 네. 논쟁 붙이면 붙일수록 20% 완전히 먹고 들어가거든요. 작년 11월 18일 날 예. 교과서 현장 배포만 뿌릴 때 교과부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교과서 국정화 안 할 것처럼 안 얘기했어. 할 것처럼 얘기했었죠. 근데 벼랑간에 2월 1일 날 발표하면서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누가 도움이 되지? 보니까 황교안인 거예요. 교과서 국정화 하나만 봐도 황교안이 출마를 결심을 굳혔다. 딱 할 수 있는 거죠. 사드를 밀어붙이면서 안보 논쟁으로 붙이게 되면 기본으로 40% 먹고 간다. 아니 그리고 메티스 왔을 때 저기 태극기 부대가 또 예. 태극기하고 또 성적이 들고 나와가지고 또 환영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미와 또 붙였지만 친미로 않죠. 친미로. 그러니까 메티스 오기 전에 이제 김관진하고 김광진은 갔고 한민구는 메티스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때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런데 그 발표에 보면은 미국 백악관이나 국방부에서 나오는 발표문에는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는 게 없어요. 한국 정부의 발표만 사드를 배치하겠다 나와요. 우리가 스스로. 예, 미국에서는 없어요, 그게. 근데 그래서 제가 외신들에서 트럼프 정부가 사드 내야하는 게 뭐가 있나 쭉 찾아봤어요. 트럼프하고 사드 예. 그 검색어 가지고. 그랬더니 외신들이 CNN이라든가 다 뭐 한국에 사드 배치 어쩌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한국발. 한국 국방부가 미국하고 그렇게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메티스가 왔을 때 사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드 문제를 배치해달라고 먼저 조기에 꺼내는 거는 한국이에요. 그거는 이제 조기 대선을 더 심각한 거죠.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국방 예산 중에 사드로 배정된 게 4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이 뭐겠어요?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배치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1조 5천억이나 2조에 그렇죠.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4천억밖에 안 했다는 건 뭐예요? 그래 운영비인데 그럼 단순히. 그럼 그 갭은 물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8기가 아니라 36기나 미사일 수를 줄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한국에서 뭐라 그래요? 표를 이미 깠는데 결국 우리가 내줄게 이렇게 돼. 아니면 트럼프가 네가 내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표 다 깠는 사드 거죠. 비용 네가 내라. 근데 이제 트럼프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가 트럼프가 뭔 꿍꿍이 속에 있는지를 그걸 통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위 분담금 액수 자체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트럼프는 딴 생각이 있어요. 어떤 건 1차적으로는 자기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선동을 하냐면은
우리가 한국 지켜주는데 우리 군대 28,000명 가 있는데 한국은 돈 한 푼도 안 낸다. 지금 이제 그게 그 문구가 그대로 아니지만은 트럼프 취임사에도 그렇게 나와요. 우리의 국경이 약화되는데 우리는 다른 나라를 지켜주느라고 돈 내고 있는데 다른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데 돈은 우리가 안 낸다. 이게 트럼프의 지지층들이 보면 열받을 일이잖아요. 아주 단순 논리잖아요. 트럼프의 그럼 우리 특징이 그러면 그래요. 되죠. 그래요? 우리가 혼자 지킬 수 있으니까 나가세요. 그 트럼프가 그렇게 말해서 돈 안 내면 나가겠다. 나가세요. 이렇게 말한 네, 거예요. 우리 그 돈 낼 이것도 지금 많이 내고 있는데 예. 그냥 나가세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트럼프의 또 다른 의도가 어떤 게 있냐면요. 종북이십니다. 트럼프의 다른 의도가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사적으로 강한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 미국의 군사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강해서 차마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딴 사람들한테 겁을 주겠다는 돈도 거잖아요. 없으면서 어떻게?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네. 그 강한 군사를 만드는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한테 내라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의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린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우리가 음. 지금 미군 주둔해 있는 거기에 미국 다 나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국방이 조금 더 필요한다고 한다면 그 터를요. 임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터를요. 그러니까 여기 와갖고 군사력을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요 지역이 필요한 사람을 전 세계 비딩을 붙이는 거예요. 이 예? 부동산 가지고 비즈니스하는 감각도 트럼프가 비딩을 공통점이 붙여요. 그럼 있으시네. 거기서 제일 높은 가격으로 써낼 사람이 누굴까요? 일본은 일단 배제하고 일본 안 받고 누가 제일 높은 가격으로 써낼까요? 중국이에요. 중국이겠지. 예? 그러면은 10배 받으려고 그러면 좀 100배로 올려. 이 부동산 마인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갖고 복지를 해. 친중 4대주의구만. 이렇게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가 아까 트럼프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해야지 트럼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한국 안보를 지켜주는데 왜 한국은 잘 사는데 우리하고 관계 속에서 미국이 한국을 통해서 이익 보는 게 없느냐. 우리는 미국은 손해만 보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트럼프가 비즈니스맨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해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방위 분담금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싸우고 물론 그건 이제 원칙적인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한국을 도와준다고 보고 있는데 왜 한국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익을 못 얻는가? 이게 트럼프의 중요한 발상이거든요. 그러면은 트럼프에게 우리가 우리 봉도사님이랑 그동안 여러 번 북한이라든가 또는 러시아라든가 또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진출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익을 창출하는 돈을 버는 예. 그런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봉도사님은 보수야 니네들은 계속 정복뭘 해라.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 가난하게 우리 살아. 북한에서 돈 벌어올게. 그렇게. 그럼 우리가 돈을 버는 예. 그거를 가지고 트럼프한테 우리가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북한이라고 하는 이 광활한 그럼요. 미개척지가 있는데 야 너 부동산 네 개발권은 넣어줄게. 트럼프가 중요하게 생각한 인프라 자원 이런 거, 인프라 자원 부동산 이런 거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지금 그 무슨 재정 이것도 에너지 좋다. 너네 핵무기 만드는데 10분의 1 가격은 북한 가서 만들어 볼 수 있어. 그래서 트럼프가 인프라 하는데 북한 인프라 하게 하고요. 트럼프가 자원 굉장히 중요시해요. 자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이익을 주게 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를 냉전적 군사 안보적인 시각에서 한반도를 보지 않고 새로운 이익같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게 만드는 것. 그럼 근데 그 트럼프를 교육시키기 전에 탄핵을 당할 것 같아서 좀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거를 하려면 이 창조 경제에 능한 최순실을 또 빼내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보니까 트럼프하고 뭐 상대해서 맞짱 틀 수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경력과 능력 있는 분이 계시는데 뭐 오늘 결론은 특사를 보내야겠네요. 특사를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있으면은 아니 그리고 트럼프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돼. 니네 28,000명 군대 있지. 28,000명이 들어왔고 우리나라 60만 군대 공짜로 쓰고 있어. 그러잖아요. 그럼요. 예. 아 우리나라 군대 공짜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병사들이 한 달에 지금 몇만 원 받아요? 한 10만 원 받나? 지금 10만 원 못 받죠? 21만 원까지 올려준다 그랬는데 예. 사백 우리나라 원이요. 이렇게 저임금으로 너네 나라 미국의 이 동아시아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60만 군대 공짜로 쓰고 있으니까 니네 60만 군대 공짜로 쓰는 비용 다 내 그래야죠. 그런데 이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그게 아니고 내가 거기 있으면서 뭘 얻어낼 수 있느냐까지 그러니까. 이제 제시를 해야 되니까 아마 저런 얘기를 예. 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28,000명이 부동산 교육을 시켜갖고 바로 북한 가자 그래.
그러면 이제 말이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리고 철도 놓으면요. 네. 인프라 까는데 엄청나게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야 철도 니네가 일 먹고 우리가 구 먹고 이거 깔자. 근데 지금은 먼 얘기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사실은 트럼프하고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나중에 그 트럼프가 지금 기세등등하지만 결국은 기세등등하게 세우면서 나중에 실릭을 챙기려고 하는 거 자기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실리주의자다 이렇게 말하고. 아마 이놈이 저걸 모를 것 같아 아직. 북한에 있는 히스토리를 모르. 하나도 모르죠. 아무것도 몰라요. 트럼프는. 북한에 있는 유전이 서해안에 있는 유전이 이렇게 기울기가 북한 쪽으로 잡고 거기서 예. 뽑아내면 중국 거 다 뽑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트럼프가 좋아할 거예요. 아마. 평양에다 21개 이 구를 뚫었는데 거기서 다 석유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몇 개 구 빼놓고? 아 그래요? 그걸 알려줘야지. 그리고 너네 북한 개발할 때 절대 안 줄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또 한 가지 트럼프와 우리 봉도사님의 공통점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동산 비즈니스에 대한 마인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고요. 어떤 게 그리고 있냐면은 우리 문재인 음. 그 대통령 되면 좋잖아. 그럼 트럼프가 말을 좀 해봐요. 뭐 그냥 speak to me. 돈 눈 껌뻑껌뻑.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잠깐 또 지나간 사이에 이제 공통점 말하면 트럼프도 방송인이잖아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하는 사람인데 봉도사님도 또 언론인이잖아요. 방송인이잖아요. 지금 팟캐스트 전성시대 이게 대세거든. 예. 거기다 TV까지 뭐 그러니까 트럼프도 TV에 나와가지고 막 떠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일단 비주얼이 비호가 많아요. 그 차이점. 예. 트럼프와 봉도사 차이점. 북한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북한에 대해 관심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메티스 온 것도 뭐냐면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ICBM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뭐냐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예. 나 여기 있다 북한이 내 좀 그런 봐라. 물론 내가 도발한다 만다. 그러니까 너 잘해. 그러면서 또 이제 관심 없으면 또 나 여기 있다 ICBM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원래 도발보다는 훨씬 더 약한 건데 예. 지금 자꾸 이제 우리가 이거를 레드블론을 띄워가지고 이제 미국을 자극하니까 예. 메티스를 보내가지고 실제 상황을. 실제 상황은 이 트럼프는 IS랑 동상 문제 먼저 해결하고 북한 관심 없거든요. IS하고 중국, IS는 러시아와 손을 잡고 해결하고. 그렇죠. 동상 문제는 중국과 해결하고. 해결하고. 예. 이게 예. 지금 급선무인데 자꾸 북한이 하는데 또 반응 안 할 수 없잖아요. 예. 반응을 하는데 그래서 뭐냐 메티스를 보내가지고 북한 좀 조용해라. 그러니까 좀 나중에 할 테니까 근데 이걸 싸우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예. 해석하냐면 한국 언론하고는요. 한국의 북한을 아주 확실하게 제어하려고. 제압하려고 제일 중요한 아젠다를 올렸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다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트럼프 입장은 군대 있을 때 입장하고 똑같아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똥개는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걔가 막 짖거든. 지금 북한을 이렇게 비유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트럼프라고 하는 열차가 달리고 있는데 옆에서 걔가 막 짖는 거예요, 북한이. 근데 저 짖는 걔가 진짜 달겨들었고 열차를 물 정도의 힘이 있는지를 살짝 보러 온 거야. 보니까 그냥 짖고 있거든. 너는 계속 짖고 있어. 우리 열차 지금 달려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뭐냐면 이제 이 한미연합 훈련에 한국이 위기를 조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대선에 이걸 이용해야 되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황교안 일파가 그러니까 이거를 3월 이 위기설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은 관심 없는데 황교안 대선 전략하고도 이게 이거 연결이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월 위기설이 지금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미국에서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동안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면은 그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조지 부시 얘가 이제 등장했을 때는 2000년대에 어떻게 하냐면은 북한이 이제 조지 부시가 네오콘이고 북한 아예 추계라고 아주 기세등등하게 나오니까 그때는 또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도 했으니까 이 남북 정상회담의 기운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저 조지 부시가 네오콘이 돼가지고 북한 아예 추계라고 하니까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6개월 정도 기간을 계속 관망을 해요, 북한이 그때는.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 등장했을 때는 오바마가 이제 그 대통령 되기 전부터 계속 북한하고 뭐 대담하게 대화하겠다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럼 오바마가 진짜 대화할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일종의 오바마를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꾸 막 인공위성 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오바마가 성질 나가지고 북한하고 대화를 안 해버린 거거든요. 전략적 있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바마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가 딱 등장하니까 북한도 약간 움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북한 다녀온 유럽연합 그 국회의원들 이야기에 따르면은
북한도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 때문에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예의주시하는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치광이 전략을 쓴 게 북한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항상. 세계에서 제일 잘 쓰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미치광이 전략을 제일 우리도 잘 썼다. 썼잖아요. 우리도 최수실까지. 근데 새 미치광이가 그냥. 북한조차도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저희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북한도 긴장하고 있대요.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이 조심스럽게 수를 던졌는데 미끼를 던진 거예요. 근데 그걸 트럼프가 물어버린 거예요. 그 수를 던지는 건 북한이 더 한 수 위에. 예, 근데 뭐였냐면은 예.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1월 1일 신년사에서 이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마지막 단계 와 있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트위터에다가 트럼프가 그거 불가능할걸? 그렇게 딱 던져 물어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불가능할 거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 너희들이 쏘면 격추시키겠다. 하나는 너희들이 쏘지 못하니 사전에 뭘 하겠다 이런 거는데 어쨌든지 간에 북한이 던져놓은 미끼를 미국이 딱 문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언론 난리가 났어요. 야, 미국이 이제 그 군사 정보 자산이 다 동원돼가지고 북한을 다 감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월 8일 날 북한에서 뭔가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이동하고 있다는 것들이 포착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하려고 한다. ICBM. 그래가 한동안 난리 났잖아요. 1월 달에 계속. 1월 20 며칠까지. 근데 안 쐈어. 안 쐈고 트럼프 취임할 때 쏜다 그랬는데 안 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방부도 북한이 ICBM을 발사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그리고 북한이 ICBM은 아직 기술이 없고 그보다 그 사정거리가 좀 짧은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한다. 이렇게 우리 국방부도 지금 입장을 바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 입장에서는 야 이게 ICBM을 한번 던졌더니 트럼프가 물었다. 그 ICBM을 계속 개발하면은 이것이 미국에 대한 확실한 위협 수단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걸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북한은. 두 번째는 1월 18일부터 북한이 ICBM을 미국이 좀 쫄고 있다. 쫄고 있다. 관심사가 된다. 적어도 거래가 될 수 그러니까 있다. 나 여기 있다 했을 때 그렇죠. 쳐다보게 한다. 쳐다본다 예.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북한이 또 저기 1월 18일부터 영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이제 미국 언론들이라든가 또 북한이 지금 핵 개발하려고 하나 또 막 관심을 보여요. 나 여기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나 여기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겼네 지금까지.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북한은 두 가지를 발견한 거잖아요. 내가 나 여기 있다 했을 때 미국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은 ICBM하고 핵이다. 그걸 딱 북한은 이제 그 카드를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 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지금 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북한은 미국하고 딜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북한이 자기네들 프로그램대로 그렇게 딜을 하는 것들은 북한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이런 전국에서 우리나라 금방 이제 김준현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교안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선 전략으로 야 또 막 한반도를 완전히 또 전쟁 비슷한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그것도 북한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또 막 전쟁 분위기 만들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서 대선이 정말로 냉전적 그런 안보 국면 속에서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3, 4월 안보식이 제일 높은 황교안이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로 가겠지. 3, 4월 달에 더군다나 한미 군사훈련을 하기 예.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황교안이 지금 작전을 쓰고 있는 거죠. 저는 황교안의 그 작전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네. 황교안이 예를 들어 반기문 치고 황교안 뜬다 그러면서 황교안 몰아주기 선두주자가 저 있었거든요. 그 말 그렇구나. 그대로 된 거야. 저도 뭐 동의합니다. 그러면 황교안 떠야 돼요. 왜냐하면 황교안이 떠서 진짜 이 공안 통치 반공주의자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그렇죠. 하는 것을 정면으로 부딪혔고 논쟁을 해야 네. 돼요. 난 황교안 땡큐. 가발만 안 벗고 나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은택이 들어서 가발 벗고 가발 벗은 그 그림 보여준 게 최순실 게이트보다 더 충격이었다 그러잖아요. 아니 황교안 씨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딱 보면은 알잖아요. 우리 모르셨구나. 저는 몇몇을 아는데. 예, 근데 마음에 황교안 안 돼 떼짱 있어요. 그 떼짱을 안 벗고 나서기를 바라해 줍니다. 예. 그렇군요. 자기 머리 얘기하면 제일 싫어해. 그래서. 예. 그런데 그럼 가발 이 허위 사실로 나를 걸려면 명예훼손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럼 가발을 벗어 아님을 보여주기 증명해야 위해서 돼. 와야 돼. 그럼 내가 베껴보는 거야. 아니면 뭐 기소하라 그러지 뭐. 그 윤병세 장관도 바지 고치러 간 게 아니라 가발 고치러 갔다는 썰이 있어요. 이건 뭐 또 윤병세 장관이 또 그 전국 썰이 또 있어. 아니 썰. 예. 그리고 황교안 총리도 그 떼짱이라는 썰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럼 북한하고는 지금 어째까지 신경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트럼프가 의문의 1패. 그렇지만은 아직은 뭐 눈앞 초반이기 때문에 예. 좀 더 지켜봐야 아니 그러니까 된다. 몸풀다가 예. 의문의 1패. 그렇죠. 그런 상태죠. 몸풀다가 예, 의문의 몸풀다가. 1패. 트럼프가 못 모르고 예. 자신감 있게 자기는 아니 나르시즘에 취해 있으니까 예. 자신감 있게 북한이 뭐 ICBM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래 그건 못할 거야 하고 덤볐는데 딱 물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게. 예. 알겠습니다. 예. 중국과 러시아 문제는요. 다른 축에서 다음 시간 또 해야 될 거예요. 너무 이게 얘기가 재밌었고 1시간 훌쩍 지나갔어. 예, 그렇네요. 예. 근데 뭐 요쯤 되면 예. 한국의 입장, 그다음 미국의 대일 정책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된 거 아니에요? 막 그걸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사실은 그 내부에 흐르는 동맥, 정맥 이거의 흐름보다도 실핏줄이 흐름을 더 정확히 봐야지 이해가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예. 트럼프하고 봉도사님하고 결정이 차는요. 트럼프는 말을 쉽게 하긴 하는데 이렇게 봉도사님처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음미가 되는 이런 말은 못해요. 트럼프는. 그런데 그래서 이상하게 이게 사람이 촉이 음. 진짜로요. 이 방송 녹음하기 전에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내가 제일 우려하는 게 벼랑을 주민대사 시키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방송 전혀 무관하게. 특사로 트럼프 만나서. 그러니까 주민대사 갖고 트럼프하고 맨날 같이 놀라고. 그러면 저도 가방 하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니, 저는 트럼프하고 놀면 캐릭터는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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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 촛불에 반발하는 태극기 집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그게 진짜 10만 명이 넘어가면 탄핵 분위기를 보고 탄핵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또 물어봐요 제가. 탄핵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탄핵 되죠? 탄핵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촛불 반대의 태극기 그다음에 이 새누리당 그다음에 바른정당의 성향을 또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럼 그때는 안 돼요. 그럴 때는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편을 우리 안 불러요. 분명한 자기 입장을 근거를 갖고 얘기하라. 근데 그거는 난 트럼프는 아니 나중에 특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트럼프를 상대할 수 오늘 있는. 트럼프가 무슨 일에 따끈따끈한데 오늘 그 호주 총리하고 전화하다가 예. 기분이 나빠져서 25분 만에 그냥 끊어버렸대요. 이 외교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끄는 거는 그 라디오하고 인터뷰하다 끄는 이해찬 총리도 있고요. 저도 라디오에 인터뷰하다가 이주호 옛날 교육부 장관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붙여놨는데 자꾸 거기한테 유리한 질문을 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좀 이따 나한테 좀 유리한 질문을 물어보겠대요. 그래서 쓸데없는 됐어요. 필요 없고 나 안 해. 그러고 딱 끊었거든. 이렇다니까. 트럼프와 봉도사의 공통점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인터뷰하다 끊는다. 이해찬 총리까지. 근데 호주 총리하고 하다 끊었어요? 왜 끊었대? 그건 얘기를 안 하는데 호주 총리는 오히려 끝나고 나서 뭐 별일 아니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는 뭐냐 하면 오늘 저희가 그것도 광을 팔았구나.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은 정상회고 했는데 월스트 콜이다. 최악의 전화였다 하고 아주 욕을 해버렸어요. 호주 총리를 지가 끊고. 지가 끊고. 근데 그것도 또 따지고 보면 웃기는 게요. 지난 2월 2일에 예. 그 틸러슨 네. 미국의 국무장관의 국회 인준청문회에서 인준이 된 거예요. 통과가 됐어요. 국무장관. 예, 국무장관이 됐죠. 그게 우리나라 따지면 외무장관. 외무장관이죠. 예. 근데 트럼프의 그러니까 외교 참모들이 트럼프가 지금 계속 다른 나라 정상들하고 뭐 전화 통화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무런 어떤 외교적인 지금 정책이 없이 그냥 뭣도 모르고 하는 거 아니야? 정책도 없고 그다음에 국무장관도 아직 인준청문회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아직 아무런 그 자신의 외교 시스템 같은 것들이 안 짜여지는 상태예요. 근데 막 혼자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모든 문제 전문가라고 하는 본인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다 성공한 삶이었잖아요. 네. 물론 중간중간 실패했지만 큰 틀은 메인스트림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내 방식으로 하면 다 통과된다. 네.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을까? 자존심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굉장히 큰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깡도 좋고. 예, 자기의 촉과 자기의 이 본능 키신저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저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는 아주 이 본능의 사람이다. 예. 그래서 A sense of a man of 인스팅트라고 instinct.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아마 그것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네. 그거 지금 딱 맞잖아요. 야, 트럼프 자신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자신을 이제 어떤 주입시키는데요. 나는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계속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뭐 토지 거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세계적인 부자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종의 그런 뭐라 그러나요? 자기 그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것들을 예. 계속 하는데 그게 자기 순회. 네, 그런 거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알려지기에는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다. 뭐 모든 책들이 다 많이 팔리면 성경 다음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 적극적 사고 방식 무슨 어떤 빈센트 무슨 목사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쓴 적극적 사고 방식이라는 책을 쓴 그 목사 그 적극적 사고 방식의 뭐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 자신을 긍정적 가져라. 마인드를 가져라. 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목사가 다니는 교회에 다녔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목사를 굉장히 존경을 한다 그래요.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체면을 계속 걸어요.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고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고를 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각국 정상들하고 어떤 자기 참모들의 조언이 없는 상태에서 각국 정상들하고 전화통화를 막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운명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막 하는 거예요, 혼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리 김창수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도 외교는 정신없었고 이쪽 보고 저쪽 보다 픽 쓰러지는 거거든. 그게 그 맨 오브 디스트랙션이 그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게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간단하게 디스트랙션은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궤도 아니에요. 그렇죠. 디스는 거기서 벗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satisfied 하게 되면 만족스럽다. dissatisfied 하게 되면 부정적인 의미 아니에요. 네. 트랙을 벗어난 거니까 정신없이 구는 거지. 오늘 미국 정치 이야기한 줄 알았는데 미국 언어를 지금 영어를 이야기하는 시간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 그래서 그것과 연결돼서 자기가 아웃사이더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까 말씀하신 투사처럼 예. 뭔가 다 깨부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 숨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열광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갖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트럼프의 그 이번에 그 사람들이 비주류에 대한 매력이 있죠. 예? 왜냐면 나쁜 남자 신드롬이에요, 그게. 개인이 나쁜 척하면 끌리고. 근데 그게 이제 트럼프 연설문에도 취임사에도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사 보면 정말 섬뜩섬뜩했는데요. 그 미국 내부의 그 워싱턴의 모든 주류 세력을 전부 다 배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를 배제시키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는 외부에서 미국의 일자를 뺏어가는 세력들을 또 전부 적대화시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의 일종의 그 울분을 자아낸다거나 또는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이제 그 취임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트럼프의 연설문이라든가 자료집을 뒤져보니까 그거는 그냥 취임사에서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있어요.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3부 그러잖아. 권력을 할 때 3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러잖아. 이거 3부를 다 싫어해요. 그래서 입법부, 국회의원을 다 싫어하고요. 여야 막론해서 민주공화 막론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다 싫다 그래요. 그 다음에 관료가 또 썩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법률가, 그러니까 법원이라든가 검사라든가 변호사들 이게 다 썩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제4부라고 이야기하는 게 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또 언론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언론도 썩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제5부 이런 거를 이제 요즘 들어서 시민사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는 시민사회가 조금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그래서 일종의 이익 집단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민사회와 그렇죠. 같은 것들도 예, 이익 집단. 또는 로비스트들. 그게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예. 로비스트들 이익 집단 발달인데 이거를 이제 시민사회 NGO라 치자면은 제5부 정도 되는데 이것도 또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권력의 핵심적인 것들과 시민사회 핵심적인 것들을 다 부정하고 자기만 옳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만 더 보태자면 이 관료들 중에 특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반기문이에요. 외교관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 외교관들을 싫어하죠. 왜 싫어하냐면 외교관은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일을 너무 안 하는 싫어한다. 사람들. 네. 그렇죠. 예. 실제로 근데 대통령들이 이걸 많이 싫어해요. 그냥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던 말인데요. 또 영어가 나오는데 on the one hand 이렇고 그렇지만 on the other hand 이러니까 나중에 짜증이 나가지고 왼팔잡이 불러 두 팔 있는 사람 싫다고 얘기한 적도 있고 그만큼 이 사람이 직선적이고 승부를 내고 싶은데 자꾸 이 소리 플랜 A, 플랜 B 얘기하는 아마 반기문이 대통령이 됐다면 아마 트럼프와 한국은 동맹이 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대목에서 이제 제가 또 아까 공통점과 차이점 10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일단 공통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트럼프와 봉도사님의 공통점. 그러니까 트럼프도 우리 김준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관들 싫어하는데 트럼프의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왜 외교관들을 싫어하냐면은
어느 누구에게나 말하더라도 다 좋게 들리는 그런 소리만 하는 사람들은 싫다. 예, 외교적 표현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입 바른 소리 하는 것은 전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싫어한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경우에는 외교적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트럼프는 이걸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질러대는 거죠. 이 점은 또 봉도사님과 트럼프의 또 차이점이죠. 그럼요. 아니 나는 그 방송 그 TBS에서 진행하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영혼 없는 얘기하는 패널들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이 패널들을 잘 보고 있으면요. 예. 그러면은 탄핵이 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근거로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러나 만에 하나 경우, 만에 하나 경우 진짜 트럼프와 비슷한데. 그러면서 촛불이 자 트럼프 네. 왜 제가 트럼프 취임 때 하려고 그러다가 김창수 박사한테도 묻고 그랬는데 안 한 이유가 이렇게 이런 시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려스럽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면 공화당이라고 하는 기존 정당의 틀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못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예측이 일각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서 한번 상황을 좀 보자. 아무것도 없이 근거도 없이 예측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기다리는데 더 기다렸더니 안 될 것 같아. 막 지금 질풍노도의 시대가 왔어. 저는 다른 사람이 이미 쓴 줄 알았습니다. 저를 안 부르시길래. 좀 삐져 그랬어요? 있었습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트럼프. 네. 전국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트럼프 이후. 오해는 풀렸네요. 김 교수님 말고는 부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진행하는. 아니, 지금 며칠이나 됐죠? 취임한 지가. 지나서 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미국의 제도가 건드리지 못한 사람인데 왜 다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제도가 이 사람을 통제할 거라고 얘기한 자체가 잘못됐죠. 저는 그때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결국 그 사람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이 지금 됐거든요. 근데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위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위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 대통령이 되기도 했지만 적어도 1, 2년간은 자기 아젠다를 확실히 세울 사람이라고 본 거죠. 그게 지금 이제 현실화되는데 물론 지금 하는 짓 보면 좀 약간 망나니 같긴 해요. 생각보다 훨씬 더 심하죠. 심해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트럼프에 대해서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뭐 강연 가서 사람들 만나고 그러는데 그 방송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김준현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미국의 제도에 도움받지 않고 지 능력으로 됐기 때문에 지 능력으로 될 사람이기 때문에 되더라도 안 바꿀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김준현 교수처럼 해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고 탁월하게 예측을 하진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거는 선거 전략이다. 그러니까 설마 대통령 되면 돼도 저렇게 하겠느냐. 더 심해졌어요. 네. 대통령이 되면은 한자로 바뀔 거다. 잡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른바 그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치는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럼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징역 갔으면 그게 더 통해. 그래, 봉도사님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것과 거리가 멀죠. 그래요? 그래요? 곧 복권 될 사람한테 말씀하시네. 방송 전에 지금 계속 봉도사님하고 트럼프의 지금 공통점을 지금 예. 찾고 있는 것 아니, 같은데. 틀린 점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 미치각이 나는 정상인. 제 머릿속에 한 10가지 이상 있어요. 공통점과 차이점. 좀 이따 슬슬 풀어놓을게요. 근데, 음주운전 시효치네. 너무 비겁해. 아니, 두 분의 트럼프하고 예. 봉도사님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두 분 다 음주운전하지 않았다. 이게 공통점인가요? 그럼 남이 음주운전한 걸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근데 미치광이 전략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먹어가지고 저놈 건드리지 말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선거 전략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일일 일건주의잖아요. 하루에 한 건씩 터뜨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한 건 하면서 지지율이 무너졌고 도망간 방기훈이 있는가 하면 이분은 난 근데 배짱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트럼프요? 네. 트럼프는 자기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요. 깡당으로 세계 최강 같아. 네, 왜냐면 일단 트럼프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는 투사다. 네. 그래서 자기는 쓰러지면 쓰러질수록 다시 일어나는 투사다. 그렇게 그리고 자기는 그걸 즐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점에서 일일 일건주의라는 측면에서 반기문과 트럼프의 공통점이 있지만은 결정의 차이는 반기문은 투사가 아니고 맷집이 없는 거고 그 차이가 있죠. 근데 아무튼 간에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한 줄 알았는데 마무리하자면은 김준현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저한테 슬쩍 하시는 말씀이 미치광이 전략인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 미치광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 너무 예측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A man of distraction이라 그러거든요. 예. 사람이 왜 약간 정신없이 막 집어던지는 사람이 있죠. 분산시켜. 분산시켜서 저 사람이 혼을 완전히 빼놓는 전략. 예. 이게 이 사람의 전략 중에 하나가 또 distraction이라 그래요. 막 내가 저- 교수님한테 그거 배우고 외부자들 나가서 저거 써먹었거든요. 편집됐어. 그런 고귀한 이 혹시 발음이 이거는- 나빴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man of distraction. 예, 딱 했더니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자막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분산을 시키면서 상대방의 혼을 빼놓고 이게 이른바 이제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에선 구미호 전략이거든요. 맞네요. 그럼요. 꼬랑지 9개 달린 그 여우가 계속 이게 사람 위에서 뛰어넘는 거죠. 뛰어넘는 거예요. 하다니까. 자기 촉을 과신하는 데다가 거기에다 또 사실상 자기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데다가 피해자니까 적을 만들게 되고 그 적에 대해서 사실상 무분별한 사고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우리 딸이 결혼한다고 남자를 데리고 와요. 근데 딸이 너무 좋아해. 그 부모 입장에서 봤는데 딸한테는 나쁜 남자 신드롬이 있잖아요. 나쁜 남자하고는 뭐하고 그러고 벼랑간에 깜짝 쇼를 하는 걸 데이트할 땐 좋아하잖아요. 느닷없이 야 오늘 집에 가자 그러더니 딱 차를 돌려갖고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느닷없이 무슨 집에 가자 그러더니 딱 클럽을 간다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자기는 마음속으로 다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깜짝 쇼를 하는데 부모들이 보기에는 저건 플랜도 없고 계획도 없고 네가 데이트할 땐 좋을지 모르지만 저런 사람 믿고 결혼했다가는 너 집안 거덜난다. 뭘 보고 저렇게 신뢰가 없는 사람을 뭘 보고 저 사람하고 살겠다는 거냐? 당장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든 한 집안의 사이를 얻는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 지도자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고 신뢰가 없어? 게다가 그러니까요. 극장으로 차를 돌려놓고 돈은 네가 내라 그런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죠. 왜냐면 나는 한국한테 분담금 내라.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시간을 내고 있는 희생자이므로. 그러니까요. 그럼 너네 집 돈도 많잖아. 근데 왜 이걸 같이 내지?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지집이 돈이 더 많으면서. 트럼프가 아까 제가 이제 예측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 자기 이제 부동산 하면서 했던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기 협상 전략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문제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문제냐면은 트럼프의 치명적인 문제는 비즈니스하고 국가 경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근데 트럼프는 미국이라는 국가를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세계에 미친 어떤 영향이 가장 큰 나라인데 이 나라를 자기가 건물 사고 땅 사고 골프장 만들고 할 때 경영했던 그 마인드와 그 방식으로 지금 미국이라는 국가를 경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지금 보여준 양태로 보면 무척 심각한 건데요. 네, 나는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사석에서 저 양반이 국가를 딱 들여다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일이 많아. 옛날처럼 막 놀러 다니지도 못해. 그다음 옛날처럼 여성 그 편력도 부리지 못해. 아우 나 빨리 이거 싫은 막상 돌아보니까 싫어 한번 해봤는데 그냥 엉겹결 돼서 탄핵 당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아직 이제 그건 아닌 거죠.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프렌들리 대통령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명박리. 예, 그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게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 아니에요? 예. 아니 이제 그 더 친해질 거예요 저. 왜냐면 무상급식 동창생 될 거예요. 예, 제가 선배예요. 그러시구나. 예,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 근데 이제 후배님, 당신도 무상급식 받으세요. 그 이명박이 하면서 남겼던 것 중에 하나가 4대강 사업이잖아요. 예. 그 4대강 사업으로 국토를 난도질 해놓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챙긴 돈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아니 지금- 그 점에 있어서는 예. MB가 트럼프하고 무척 똑같아요. 그렇죠. 왜 그 그러냐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왜 거예요. 그러냐면 지금. 예. 4대강의 지금 녹조 문제 때문에 문제 제기하니까 저게 효과 보려면 200년쯤 걸려요. 전혀 불가능한 그리고 전혀 지금으로서는 입증이 안 되는 얘기들을 던지거든요. 트럼프도 그런 경향이 있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이제 탄핵되려고 예. 이게 대통령 해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탄핵되려고 지금 일건을 하는 게 아니고요. 트럼프가 했던 공약들을 잘 살펴보면은 MB스러운 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은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인프라를 살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의 모든 인프라가 붕괴됐다. 다리며 도로며 뭐 모든 게 다 붕괴됐다 그래요. 그래서 인프라를 살리는데 뭐 얼마 1조 달러?
10조 달러인가 1조 달러? 1조 달러. 1조 달러를 투자해야 된다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럼 1,000조예요. 1,200조. 그렇죠. 1,200조 우리나라 네. 3년 그 GDP예요. 그러면 그거 누가 거기서 MB와 그 주변 사람들이 4대강 해가지고 우리가 해쳐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트럼프가 동지상고. 그러면은 또 그 미국이 인프라를 건설하겠다 해가지고 1조 달러 각국 정상들 만나서 그 대담을 할 때 네. 통역이 있지만 저분들이 어떻게 얘기할까 이런 게 무척 궁금했었는데 김창수 박사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준비된 주제, 준비된 표현 아니고 스스로 현장에서 주제를 이해하고 대화를 이끌어갈 몇 안 되는 지도자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이다. 예,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심지어는 시진핑조차도 준비된 얘기 이외에는 안 한다. 그 얘기 한 번 한 적이 예,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상들의 대화는 무척 소중하고 신중해야 되는데 역시 그렇게 하고 있구나. 예, 예. 그리고 그거를 잘 이해해서 주제를 끌고 가는 노무현 대통령의 학습 능력이나 이런 거는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끌고 갈 정도의 정상을 만났는데 그럼 우리 박근혜 그때 그러면서 이제 또 낄낄 웃었단 말이에요. 최순실 게이트 이전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대화가 될까 이게? 그러냐 우리끼리 웃고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사안이 뭔지도 모르고 뭔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지 전문용어로 꼴리는 대로 질러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야, 좀 위험한 인물이네 진짜. 근데 그게 이제 트럼프의 전략인 거죠. 그게 또 뭔 내 대화는 되나?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이 정상끼리 만나면 조율이 좀 됩니다. 예. 안 하고 갑자기 해서 서로 당황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밑에 사람들이 이미 몇 가지 조율해주고, 예. 조율해주고 그렇죠. 이미 서로가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예. 이 사람은 이제 안 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만날 사람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방어적 태도가 하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예. 이 사람 진심이 어디 있지? 이게 지금 정말 나한테 들이대는 건가? 아니면 다른 전술이 플랜 B가 있는 거?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한테 불리한 무슨 얘기가 그 대통령 그 프레지던트 트럼프 아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농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양반이 웃자고 한 일을 뭐 춥자고 알겠더러?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트럼프가 되고 나서 세계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갔다 이러는데 예. 트럼프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트럼프한테 물어봤답니다. 너는 왜 예측 불가능하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건 내 작전이다. 아하. 나를 예측 가능하게 한다면은 사람들이 내가 뭘 할지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다음 수를 두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부동산 거래를 했잖아요. 사실은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큰 건물을 지을 때 작은 건물들을 하나하나씩 산다. 근데 내가 큰 건물을 짓는다는 정보를 사전에 사람들한테 전혀 말하지 않는다. 왜냐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 말해요, 트럼프가. 예. 만약에 내가 그 사실을 사람들한테 말한다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비싸게 팔 거다. 난 그런 거 전혀 말 안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몰라야 된다. 나를 예측 불가능한 사람을 알아야지 내가 보다 더 큰 걸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트럼프의 중요한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에서 우리가 맨날 그 박근혜 대통령 비판할 때도 네. 예측 가능한 스텝을 밟아라. 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스텝에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예측이 가능하면 대응을 하고 그걸 토론하고 하면서 가는데 국가 지도자, 개인 사업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네네. 왜냐하면 망하면 지 혼자 망하는 거니까. 네. 근데 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특히 미국은 버튼 하나 누르면 수백만 발의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언제든지 어디서든 전쟁이 가능한 나라. 이 지도자가 예측 불가능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봉도사랑 트럼프를 자꾸 비교하다가 지금 트럼프를 너무 좋은 쪽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일단 신이 내린 촉, 신촉. 그렇죠. 그 촉이 예. 사실상 그 촉이 사람을 완전히 망칠 수 있거든요. 이게 신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한 번 만날 때는 통하지만 두 번째 만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부터 다시 쌓아야 되는 건데 이 정상들도 만나도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친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요. 맨날 이렇게 공포스럽고 만나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 전화 끊듯이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을 지금은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 신뢰를 보낼 수가 없거든요. 없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희생자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아웃사이더인데 언론의 희생자고 자기를 항상 피해자로 보고 선거 운동 때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기득권에 피해본 희생자라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가 돈이 제일 많은데 마치 중산층 백인, 그렇죠. 서민 백인을 위해서
자기도 희생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코스프레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지면 위험.